왜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할까요? 첫째, 세상은 당신의 노력보다 능력을 묻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애썼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둘째, 세상은 언제나 흔들립니다. 그때 나를 지켜주는 건 남의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쌓아온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런 배움이 쌓여 어떤 날은 당신을 지켜줄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공부는 경쟁이 아니라 성장이며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키우는 조용한 다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배워야 합니다. 공부는 어제의 나를 넘어 내일의 나를 만드는 가장 조용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쌓여 어떤 날은 당신을 지켜줄 빛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연기업 경영원 이호택 교수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는 공부는 힘들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공부의 여정. 누구나 한 번쯤은 이대로 포기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힘든 순간에도 우리가 배움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부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학습을 포기할 수 없는 3가지 핵심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기 개발과 성장의 여정, 학습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 그리고 지속적인 배움이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공부가 힘든 이유는 첫째, 즉각적인 보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부는 즉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과정입니다. 노력한 만큼 바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지연된 만족감은 많은 사람들이 학습을 힘들어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둘째, 집중력 유지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은 인간의 뇌에게 매우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특히 다양한 자극이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있어 더욱 어렵습니다. 셋째, 실패와 좌절감의 반복 때문입니다. 배움의 과정에서 실패는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실패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느끼는 좌절감은 공부를 계속하는 데 큰 장벽이 됩니다. 넷째, 정보 과부하의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무한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필요한 지식을 선별하고 소화하는 과정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스트레스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의 학습 부담은 첫째, 경쟁심으로 인한 압박감입니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더 높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은 학습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한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은 학습의 즐거움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둘째, 디지털 기기의 끊임없는 방해 요소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은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강력한 방해 요소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깊은 학습에 필요한 집중 상태를 유지하기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셋째, 성과 중심 사회의 결과지향적 학습 때문입니다.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는 학습의 본질적 가치보다 시험 점수나 자격증 취득과 같은 가시적 성과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결과 지향적 학습은 진정한 이해와 성장을 방해합니다. 공부를 하다가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 밤새 공부해도 오르지 않는 성적 때문입니다. 수많은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의 무력감은 학습 의욕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둘째,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포기하고 싶습니다. 즉,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기대한 성과를 얻지 못할 때 느끼는 좌절감은 공부를 계속할 이유를 찾기 어렵게 만듭니다. 셋째, 주변 사람들과 비교될 때입니다. 주변인들의 빠른 성장을 목격하면서 자신과 비교할 때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학습 동기를 크게 저하시킵니다. 넷째, 지친 정신과 신체의 신호입니다. 과다한 학습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는 신호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 첫째 이유는 자아실현과 성장입니다.
합니다. 첫째, 자아 발견을 위해 공부해야 합니다. 둘째, 내적 만족감을 위해 필요합니다. 셋째, 자존감 향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넷째, 잠재력을 발견하는 계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통한 자아실현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학습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 관심사와 열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인식은 삶의 방향성을 찾는 데 중요한 나침판이 됩니다. 또한 어려운 개념을 이해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은 외부의 인정이나 보상보다 더 강력한 내적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존감이 향상되고 더 큰 도전에 맞설 용기를 얻게 됩니다. 자아실현 경로로서의 학습은 첫째, 관심 분야 이해 발전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큰 기쁨이자 성취감을 줍니다. 둘째, 자신만의 전문성 구축입니다.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특정 분야에서 자신만의 전문성을 쌓아가는 과정은 자아실현의 중요한 경로입니다. 셋째, 지적 호기심 충족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지적 만족감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넷째, 삶의 의미와 목적 발견입니다. 배움을 통해 삶의 더 큰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사회적 기회와 연결 때문입니다. 첫째, 진로 기회가 확장됩니다. 둘째, 다양한 인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합니다. 넷째, 유의미한 대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회와 연결로 인한 지식 공유의 가치는 첫째, 소통 향상률이 80%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풍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주제에 대한 대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3배 빠르게 아이디어가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공유될 때 아이디어는 개인이 혼자 생각할 때보다 3배 이상 빠르게 발전하고 혁신적으로 변화합니다. 셋째, 5개 이상의 연결된 커뮤니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 공유를 통해 평균적으로 5개 이상의 다양한 커뮤니티와 의미 있는 연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 적응력 향상을 위해서입니다. 둘째, 다양한 도전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문제 해결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불확실성 속에서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미래 준비를 위한 것입니다. 넷째, 지속적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로 평생 마인드를 일상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AI 등 자동화 시대에 대비해야 합니다. 오늘날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직업들이 변화하거나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 감성지능과 같은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새로운 직업군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직업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생의 65%가 미래에 지금 존재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학습이 필수적입니다. 셋째,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의 문제들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단 하나의 학습 방법은 없습니다. 자신의 학습 스타일을 파악하고 활용하면 더 효율적으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큰 과제를 작은 단계로 나누고 구체적인 단기 목표를 설정하면 성취감을 자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학습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휴식과 균형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학습은 번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적정량 분배입니다. 학습량을 소화할 수 있는 단위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공부하면 오히려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실천과 적응입니다.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해 보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거나 문제 해결에 활용해 보는 등의 방법을 시도하면 좋습니다. 셋째, 주기적 복습입니다. 주기적 복습은 학습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격을 두고 반복해서 학습하면 기억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학습은 삶을 바꾸는 힘을 제공합니다. 즉 기회를 창출합니다. 교육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을 이룬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는 학습이 강력한 변화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원이 제한된 환경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장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둘째,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워 전혀 다른 분야로 진로를 전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학습이 언제든 삶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배움의 의지만 있다면 제2, 제3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한 사람의 학습이 가족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세대를 넘어 지혜를 전달하는 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결론적으로 학습을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는 첫째, 학습을 통해 자아실현과 개인적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는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과정입니다. 둘째, 사회적 연결과 기회 확장 때문입니다. 학습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셋째,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학습이 필요합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학습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이 학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왜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할까요? 첫째, 세상은 당신의 노력보다 능력을 묻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애썼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둘째, 세상은 언제나 흔들립니다. 그때 나를 지켜주는 건 남의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쌓아온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런 배움이 쌓여 어떤 날은 당신을 지켜줄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공부는 경쟁이 아니라 성장이며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키우는 조용한 다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배워야 합니다. 공부는 어제의 나를 넘어 내일의 나를 만드는 가장 조용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쌓여 어떤 날은 당신을 지켜줄 빛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합니다. 경청 감사합니다. 오늘은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만의 이유를 찾아보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유호택 교수였습니다.